337 전화의 비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아, 이제 내가 안 보이는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정적인 사진이지. 337 전화는 통화 사실 자체를 피의자 가족이 우리에게 숨겼었지만 경찰 때문에 알게 되었고, 나중에 피의자의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 2분이라는 시간은 얼마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일까? 저번에 녹취록을 보니까 24분간 대화한 게 17쪽 분량이더라. 2분이라면 대충 1쪽 반의 분량이라는 거지. 1쪽에 대충 300글자가 넘게 나오니까 400에서 500글자의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야. 아래 두 마디는 36글자니까 아래보다 10배 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질 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와. 물론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218의 사진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 2분이라는 시간은 사진에 보이지 않는 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근본적으로 저 사진에 너는 없는데 내가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들다고 했대. 술에 취해 깨우기 힘든 너는 저 사진 찍힐 때 어디에 있었을까? 331의 동영상에 이어서 생각하면 강비탈 밑의 돌무더기 위 혹은 강물 속밖에 없어. 그 돌무더기는 이런 돌무더기지. 머리에 충분히 상처를 낼 만한. 그 뒤엔 두 장의 사진이 더 찍혔대. 경찰서에서 잠깐 봤지만 선명한 사진이었고 피의자가 337 통화하던 같은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 337 사진 이후 다시 찍힐 때까지 26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 그리고 또 20여 분이 흐른 뒤 다음 목격자분이 피의자가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 이 부분은 공개된 나들목 CCTV에 나와 아빠가 한번 찍어봤어. 왼쪽에서 나타난 하얀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자 자인 게 확실하고 1분 정도 가려서 안 보이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사라지지. 전체 화면에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친구를 찾으려고 오른쪽 놀이터로 올라가서 플래시까지 비추는 게 확인되니까 확실하게 맞아. 목격자 자가 오른쪽으로 사라지면서 피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해 이곳도 찍어봤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더니 나타나서 점점 커지니까 동선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부족한 부분은 정보 공개 청구한 CCTV로 확인이 되겠지. 이 시간의 모습과 40분 만에 집에 갔다 와서 보이는 모습은 너무 다르지.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얘기해 보자. 337 통화로 인해 그 시간까지 본인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지.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얘기했어. 최근 경찰이 확보한 한강공원 실종 사망 대학생 손모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동기 등 손 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일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쯤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쯤 이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옮겨진 흔적이 없다며 아울러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에도 오전 3시 36분쯤 이후에는 기록된 활동이 없었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움직임이 포착되는 4시 27분 이후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피의자는 3시 37분 통화 이후 4시 27분까지
근처에서 이동을 거의 안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옮겨진 흔적이나 기록된 활동이 없을 거야. 물론 이것은 경찰에 회수될 때까지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이 주워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제출하고 피의자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했다는데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경찰의 주장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다면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피의자와 분리된 시간은 3시 37분 통화 직후부터 4시 27분 이동 전까지가 확실해지지. 218 사진처럼 멀쩡하던 피의자가 337 통화 직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시간 이후 너를 보지 못했을 것이기에 이미 3시 37분 통화 시점엔 내 휴대전화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본인 것만 두고 올 수 있을까? 무게는 21%나 차이가 나고 높이는 15%, 폭이 9% 차이 나는 훨씬 크고 무거운 휴대전화를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못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저 사진처럼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면서 본인 전화기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내 전화기를 꼭 손에 잡고 갖고 갔다는 게 더 말이 될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 3시 37분 통화 이후 4시 27분 사이에 근처 어딘가에 본인 전화기를 은닉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면 다른 가능성이 없어. 경찰 발표를 믿으면 최소한 4월 25일 아침 7시에 꺼질 때까지는 전화기는 이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Y자 나무 근처를 찾아다녔어. 피의자가 휴대전화기를 그날 7시까지 안전하게 둘 만한 장소, 일반적인 시각에선 발견되지 않아야 하고 연락받은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Y자 나무와 멀지 않은 곳. 이 나무 뒤는 강비탈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곳에 놓았다면 경찰 보고대로 7시까지 이동을 안 했을 것이고 그때까지 누가 발견할 수도 없지. 알다시피 그날 아침 5시에 이곳을 찾아 강비탈을 오르내린 사람은 피의자 부자밖에 없으니까 7시 이후엔 날도 밝았고 너를 찾는 경찰, 소방대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정리해보면 전제, 경찰의 포렌식 결과를 믿고 휴대전화의 건강 앱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 1. 3시 37분 통화 이후 4시 27분 이동 전에 가까운 거리에 놓여야만 한다. 2. 적어도 그날 아침 7시까지 일반인에게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만족하는 결론은 저런 장소의 은닉밖에 없어. 그냥 그 장소에 흘렸다면 일반인에게 발견되지 않을 수 없지. 그 후 보름 가까이 지나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장소까지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경찰도 못 밝혔으니까 휴대전화를 이동시킨 누군지 모를 당사자 외엔 아무도 모르지. 불안하니까 오래 두진 않았을 테고 꺼진 걸 확인한 후 수거해서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기 전에 갖다 놓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 관련 없는 제3자가 우연히 습득해서 장소를 옮겨서 버렸다는 가능성은 참 생각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위의 전제를 부정하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생기니까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 시청역과 삼성역 광고를 마치고 고속터미널역과 흑성역에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역 3호선 개찰구를 나오시면 가운데 부분에 고객 서비스 센터 맞은편입니다.
역은 작아서 가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찰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다니던 학교 앞에 현수막도 게시했습니다. 행정소송 2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른 시간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양측이 이미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수준이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판결 선고 기일이 2월 10일 14시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한 건이 재판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꾸준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마감해서 정리 후 판사님께 최종 제출 예정입니다. 화질 개선한 331 말고 CCTV 원본입니다. 이게 더 잘 보이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올립니다. 정민이의 국내 사진은 여기저기서 폴더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 날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은 거제도를 거쳐 지리산 입구까지 갔었을 때입니다. 아래 두 개는 11년 4월이라고 파일명이 있네요. 이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이겠죠. 이건 14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해를 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14년 12월이라고 나옵니다.